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2월 3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개 질의서를 띄웠습니다. 내용은 취임사는 거짓이고 국가를 해체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진 사퇴의 용의를 밝혀라.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없다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정홍원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2013년 2월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2015년 2월 16일까지 전반기 2년 가까이를 갖다가 국무총리로 재임했습니다. 또 기억하실 만한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의 위기에 탄핵 소추가 되어서 탄핵의 위기에 몰려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결연히 가면이 나서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를 갖다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분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이고 원로 법조인이죠. 이런 분이 드디어는 그동안 오랜 침묵을 깨고 2년 8개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아니죠. 한마디로 거짓과 파탄과 이와 같은 국가를 갖다가 말아자시는 데 대해서 더 이상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직격탄을 퍼부은 것입니다. 원래 양은 한 A4 용지로 한 22페이지 되는 장문의 내용입니다만은 그 보도자료로 A4 용지를 한 5매 정도를 보내왔습니다. 요약해서 보내온 것이죠.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정홍원 전 총리의 어떤 절절한 심정을 갖다가 대신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 총리는 우선 거짓 취임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지하지 않는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고 국가 권력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고 했으나 현실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인민재판과 같은 보복, 군소정당과 야합한 선거제도 개편 등의 독재적 행태를 표출하고 박찬주 전 대장과 기무사 문건 등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로 인한 권력기관의 수사 내몰기,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수사에 대한 온갖 압력과 검찰 학살에 이은 정권 친위대 구축 시도, 비리백화점이라는 사람과 친지 등의 장관 및 주요 공직 임명, 댓글 조작과 스펙 조작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거꾸로 이해하면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쏟아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썩어도 자기 편이면 된다는 부도덕성 때문인가? 아니면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우롱하려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홍원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어떤 생각에서 발표했으며 현실은 왜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걸 밝혀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두 번째 헌법 파괴, 촛불을 내세워 헌법을 유린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헌법 파괴, 상권분리 부정, 국가 해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 보존, 국가 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취임연서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선서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국민의 공통적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촛불 정권을 내세워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밝혀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 총리는 국가 보위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 생명 수호의 불능 상태에 빠진 문재인 정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분짜리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국민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언행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저 자세가 도를 넘어 삶은 소대가리라는 등의 북측의 심한 모멸 등의 한마디 대응도 못하고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전달한 다음 날 발사체, 이 발사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늘 발사체라고 표현했죠. 발사체를 발사하는 것을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기에 우리 해안, 동해죠. 우리 동해 휘젓기 비행에 어떤 항의나 단호한 태도를 보인 적도 없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대통령 안보특보라는 문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 안보특보라는 사람이 주한미군 철수를 가정하고 중국 해구산에 편입될 수 있는지를 내비쳤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국가 독립 유지 책무를 저버렸다라고 규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원 총리는 9.19 군사합의에 의한 무장해제, 국군 병력의 감축, 군사훈련의 폐지 등은 영토 보전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수호의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적 행위에 가깝다고, 이적 행위라는 게 우리 늘 얘기했던 여적죄 얘기했던 거하고 아마 법률 전문가인 정호원 총리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적 행위에 가깝다. 북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시로 발사하며 한국의 전역 타격을 과시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퍼즐 궁리만 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국가 보위 의무를 방기하는 증조다 라고 지적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강한 상대에게는 약하고 약한 상대에게는 한없이 강한 자들이므로 우리도 핵무기 보유 등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어 북이 조금 더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새겨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반대한민국 사상, 국가 해체, 피의자의 검찰 지휘라는 기행, 대통령은 자진 사퇴하라. 정원 총리는 사회주의 신봉의 이념을 굳이 숨기지 않는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굳이 임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존중 의사가 없음을 보인 행위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월남 패망의 희열을 느꼈다는 발언과 신영복 존경, 김원봉 지켜 세우기 등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섬뜩한 공포를 안겨주는 처사로 이러한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검찰을 지휘하도록 하는 국정의 난맥상은 정상적인 법치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기행과 파행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을 졌다고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는데 그 빚을 왜 국가와 국민이 갚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언론 자유를 부정하고 독재 국가의 공수처, 부정선거의 우려 등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호원 총리는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오보를 낸 언론사에 검찰청 출입 제한은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노골적인 헌법 도전행위이며 검찰 위에 초헌법 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하는 발상은 헌법 부정 세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짓이고 독재 국가를 완성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헌법 상위 개념으로 두고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는 사고가 아닌지 직접 소견을 밝혀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북한은 헌법부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대한민국은 헌법부에 촛불이 있습니다. 정의원 총리는 또 이와 관련해서 여권 주변에서는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 토지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등 반헌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진심인지 밝혀달라. 또 3.15 부정선거를 무색해 하는 선거 농락 사건인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주변 인사의 기획인지 소상히 밝히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등으로 오는 총선에서도 여러 선거 부정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심각한 의구심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이 정부는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고 무능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실을 호도하거나 남의 탓만 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국민을 기만하여 온 수많은 행위에 대하여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힌 한편 사과하고 도덕성을 갖춘 정부로 거듭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맥이 빠지네요. 뭐 이런 걸 못하면 물어요. 당장 물어나라고 얘기해야지. 하여튼 우리 저 법률가들은 항상 보면 또 이 수미상관을 맞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제기해왔던 국가경제의 국가사회주의, 즉 국가경제를 사유화, 개인의 물건화하고 총선용 선심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최근 들어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국가경제의 사유화라면서 올해 예산을 513조로 급팽창시키면서 적자 국채를 60조 원이나 발행했는데 위기 극복용 일시조치가 아니라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어 앞으로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으며, 특히 보건, 복지, 노동 관련 예산 181조 원은 전년 대비 무려 12.8%나 증가한 것으로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 단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의원 총리는 자신이 총리 재임 시절 국가 건전 재정을 그렇게도 강조하면서 추궁하던 현 집권당의 이중성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왜? 정 총리 2년 동안 국무총리 할 때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보면 국가 건전 재정 운운하면서 압박을 해왔는데 이제는 마치 무슨 자기 무슨 물건 쓰듯이 마구 세금을 갖다 흩뿌리고 앉았으니 정의원 총리로서는 기가 막힐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곳곳에 퍼주기 복지만 몰두하여 특히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선심 행위를 제어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마저 무너뜨리면서 국가 예산을 마치 개인의 돈처럼 소비하고 있다 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또 정 총리는 공급 부족을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한 서울 주택가격 폭등과 서민 젊은 층의 의욕 상실, 주택매매 허가제,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주 52시간 근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 붕괴와 전기 요금 폭등, 탈원전에 따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증대 및 OECD 국가 중 유일한 석탄 소비 증가, 우리 환경 부조화 및 운동권 시민단체들에 의한 국민세금 즉 보조금 빼먹기로 변질 악용된 태양광 사업 등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반자유시장 경제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파탄을 반자유시장 경제정책으로 이 보도자를 잘못 썼군요. 반자유시장 경제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파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국가 경제 사유화 정책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를 반성하고 되돌릴 의사는 없는지, 이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묻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가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발생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은 공사를 중단시켰던 사람이 변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밝혀달라. 저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흔한 얘기로 돈 다 물게 생겼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북한 주민 인권의 문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정원 총리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귀순 우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해 사법주권을 포기하고 해외에서의 탈북자 구조 요청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치적 보복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를 멈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고 이제 보복의 질주를 멈추면서 미래지향의 밝은 사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가? 답변 바란다. 이건 괜히 하셨네요. 사족입니다.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려고 만무하죠. 정원 총리를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진지한 답변을 촉구하며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거나 지금까지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어두운 밤이 속히 가고 빨리 동이 트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함께 오는 4.15 총선을 통해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확신하며 또 확실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라고 공개 선언했습니다.